네, 오늘 95만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 커리어 커뮤니티 코멘토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재성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인터뷰를 좀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구직자들과 이직자들이 활용하는 거의 뭐 100만에 가까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데 회사를 보는 어떤 눈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재성 대표님은. 너무나 많은 회사들을 보셨을 것 같고 또 본인이 거의 뭐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 그 회사를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재성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런 회사는 죽어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 무조건 들어가라. 요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무조건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멘토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제 그 자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이제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시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연봉이 1등이고 오케이. 2등이 워라밸이고 3번이 이제 성장 가능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봉과 워라밸은 상당히 명시적이고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회사를 고를 때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당연히 이제 네임밸류가 워낙 좋은 회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랑 잘 맞는 회사를 고르기 시작할 때 이 3번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네.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먼저 드리면 이 첫 번째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려면 내가 커리어를 이 회사에서 있는 동안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성장하지 않는 회사에서 개인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여야 업무적으로 기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역할들이 바뀌면서 네. 개인이 성장할 기회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당연히 내가 성장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 회사가 잘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회사의 성장이라는 게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 3가지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탑 퍼스펙티브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태도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2가지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와 내가 스스로 역할들을 확장해 나갈 때 이것들을 쇠사슬로 묶는 문화가 아니냐 이 2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 권한들을 얼마나 보장해주는 이제 회사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팀인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가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절대로 내가 성장할 기회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뭐 좀 조언을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여전히 시뮬레이션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내가 그 부딪혀도 보고 부담도 느껴보고 또 실패에 대한 상처들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이제 개인이 성장하는데 그것들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회사라면 당연히 이제 좀 어렵겠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면접에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블라인드나 자플래닛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일하는 방식들을 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면접장에서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혹시 궁금한 게 없으신지. 그랬을 때 이 회사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며 내가 어느 정도의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마케터라도 스스로 고객을 분석하고 이 고객한테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던질 건지 결정한 사람과 결정을 해본 마케터와 그쵸. 그 다음에 리더가 이 마케팅 메시지를 던질 거니까 이 콘텐츠를 그려와 라고 해서 일을 해본 사람은 3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들을 계속 바라보고, 네,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서칭을 해보되 맞습니다. 네.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서 그렇죠. 내부적인 어떤 조직 문화나 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정확한 거는 거기 면접관으로 배석해 있는 분한테 뭐 일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되게 좋죠. 그러면은 그분이 뭐 디자이너라면 우리가 디자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럼 캐치가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그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강점이라면 당연히 회사들도 채용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정보. 오케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문화와 아닌 문화에 있을 때 차이가 크죠.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이제 리더들이나 동료들이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팀이라면 당연히 가서 내가 역할들을 확장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정말 지원해주지 않는 팀들도 있거든요. 뭐 하려고 하면 뭐 주도성을 발휘해보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고 또 뭐 다른 뭐 개발이나 다른 리소스들 지원을 안 해주거나 이런 문화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역할들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역할의 제한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뛰어나다. 이게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 고민들을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지를 이제 토의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왜 위대하고 너무 가고 싶은 회사인지를 생각해보면 딱 맞죠. 결정 권한 다 주고 뭔가 시도해볼 때 전폭적으로 회사가 지원해주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뛰어나. 근데 내 인밸류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은 최고의 직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회사가 성장해야 된다. 네. 그죠?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문화와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보장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뛰어나야 된다. 네. 그에 반해서 여기는 들어가면 개미지옥이다. 네. 그게 이거에 사실 다 딱 반대죠. 뒤집어서. 왜냐면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회사는 명확하거든요. 그게 자플래닛 평점이 낮거나 뭐 이런 회사들 또는 블라인드 평점들이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유라는 게 다 있고, 그것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건 거죠.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점수를 믿으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걸 내가 만약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수용하기 힘든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문화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를 갔다. 군대 문화 너무 싫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군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네. 많거든요. 네. 그게 그냥 핏에 대한 거고,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문화 때문에 불만이라고 했을 때 그것 중에서 내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 회사는 가면 내가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만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그게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절대로 못 견디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야근을 많이 한다. 근데 나는 사실 야근을 많이 하고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동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나는 진짜로 그냥 2년간 빡세게 일하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더 큰 기회를 탐색하겠다라고 했는데 동료들이 야근을 안 하면 그 회사에서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반대로. 왜냐면 저 사람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는 게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는 내용을 봐라.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이 나랑 맞는지 핏을 한번 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피해야 되는 곳은 뭐냐면 진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재의 성장은 결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결정할 기회가 없는 팀이라면 내 인밸류가 좋아도 되게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네,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허수아비 노릇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하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실력이 느는 것과 익숙해지는 거를 착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을 잘해요. 근데 실력은 늘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결정을 해본 사람들은 그 결정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 환경이 바뀌거나 툴이 바뀌거나 뭔가 바뀌는 거는 상관없죠.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죠? 익숙해지는 거랑 성장하는 거랑 조금 다른 말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뜯어 말려야 되는 회사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내가 갔을 때 너무 불행해질 것 같은 회사인 거죠. 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들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회사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히스토리컬리 성장을 해왔거나 아니면 성장을 못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의 성장세를 보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말려야 되는 부분들이 업의 특성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려를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업의 특성이 나의 성향과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직장을 고를 때 제가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두산에서 회사 생활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업의 특성이 제 기질이랑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의 특성이 되게 이제 중후장대하고 좀 호흡이 긴 산업인데 나는 성과를 바로바로 보고 싶어하고 빨리 뭔가 흘러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업 자체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게 생각보다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업무에서의 몰입감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오케이. 네, 그게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 반대일 수도 네, 반대일 수도 있기 나는 때문에. 지그시하는 거 좋아하는데 맞아요. 빨리빨리 성과 내야 되면 요것도 또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직접 그거는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좀 그렇죠. 어려운 점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업의 특성이 본인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막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업의 특성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선망했지만 업의 특성이 나랑 안 맞아서 네. 이거는 뭐 신입사원보다는 좀 경력직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쵸. 경력직 분들은 사실 오히려 판단을 하세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의 특성에 잘 맞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신입분들이 좀 업의 특성 때문에 커리어의 시작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본인한테 일단 중요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혹시 업의 특성은 어떤지 그래서 뭐 그게 좀 기질적으로 어떤 맞는지.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런 회사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또 이런 회사 무조건 가라와 관련돼서 95만 유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코멘터의 이재성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